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전 세계 그리고 전국의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19번째 정치삼국지와 역사 특강인데 지난주에 그 유엔과 관련된 우리 대한민국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이어서 보고 그리고 5.16 혁명 제 62주년이죠. 그래서 내일 기념 집회도 아닌데 특별히 이제 박정희 장군께서 5.16에 성공하셨지만 사실 그 전에 3차례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혁명에 대한 거사 계획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3차에 대한 해설을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 5.16 혁명을 하기 위해서 1961년 4월 18일입니다. 연락기라고 그러죠. 경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오면서 금오사나 자리거라라고 하는 제목의 구국시를 이제 지시게 됩니다. 근데 그 구국시에 보면 3차례 시도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3차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사진과 함께 오늘 한 100장 정도의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사진 위주로 사진을 설명해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에 보시면 지난주 말씀드렸죠. 6.25 기습 남침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바로 국부 이승만 박사께서 주미대사 장면대사를 통해서 백악관과 유엔에 동시적으로 구원을 호소합니다. 호소의 내용은 단 하나입니다. 유엔이 세운 나라, 유엔의 헌장과 이념과 가치에 따라서 유엔이 세운 나라, 유엔이 구하라 라고 유엔의 도움을 요청했고 결국 유엔을 주도하는 것이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한민국을 돕게 됩니다. 이 종북 좌파 공산주의자들 아주 야비합니다.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이 자기의 고향 인디펜던스에 휴가 중에 전쟁을 일으켰죠. 그래서 전쟁 발발의 소식을 듣고 급하게 귀국하는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비행기에 내렸을 때 존슨 국무장관하고 딘 애치슨 국무장관이 존슨 국방부 장관이 영접해서 백악관으로 황급히 돌아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역시 트루먼 대통령도 이승만 박사의 요구를 듣고 곧바로 이제 유엔을 통해서 소련의 참전, 그러니까 북한의 그 기습 공격을 막으라고 하는 물러가라고 하는 그런 철수 요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을 군사적으로도 지원할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그 안보리 회의 사진인데 그 유명한 그 안보리 회의 그 제가 동그라미 표시를 했는데 USSR 그 소련이 참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참전하지 않은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전설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소련이 참석을 하게 되면 안보리 회원들로부터 여러 가지 질타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고의적으로 참석을 안 했는데 바로 안보리에서 군사적으로 한국을 지원할 인류 역사상 최초로 UN 21개국 그래서 16개 전투병과 6개국 의료지원단인데 분리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위생병도 다 철모를 쓰고 현장에서 총기를 휴대하고 참전을 하다가 사실 어떤 의미에서 제일 먼저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죠. 왜냐하면 부상당하거나 전사당한 최전방에 있는 병사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같이 위험에 노출해서 많은 위생병들이 또 전사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21개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보면 이 대한민국의 유엔 참전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분명히 러시아가 침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엔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죠. 그런데 6.25 전쟁은 소련이 사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주한 증거를 대도 소련은 계속 부정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박사의 외교적인 노력으로 또 미국을 움직여서 유엔이 21개국이 참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21개국이 참전함으로써 최초로 유엔 연합군이 창설이 되죠. 그래서 유엔 연합군의 유엔 군기입니다. 이거는 유엔기가 아니에요. 유엔군 연합군기죠. 유엔 군기를 이제
리 사무총장이 그리고 그 당시 유엔 총회의장인 순대 노르웨이 대사가 유엔 기를 그 미국 오스틴 대사에게 증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14일 날 일주일 후에 미국 육군 참모총장 콜린스 대장이 유엔군 초대 사령관에 임명된 메가더 원수에게 도쿄 사령부에서 옥상에서 증정하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유엔 연합군이 조성이 돼 가지고 유엔 군기를 만들어서 초대 사령관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죠. 제가 지난번에 강의 드린 것처럼 이때 이승만 박사가 박정희 문관을 소령으로 복귀시킨 날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이 유엔 군기가 주한미군 초대 사령관인 워커 장군에게 이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달은 유엔 사무총장의 특사인 카친 사무차장이 특사 자격으로 유엔 군기를 가져와서 유엔군을 대표해서 미 8군을 지휘하는 워커 장군에게 이제 기증한 그런 차량이고요. 이승만 박사는 늘 그랬듯이 이 태극기를 우리나라 국기 태극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외국의 인사들에게 태극기를 증정하는데 역시 이승만 박사께서 이제 유엔을 대표해서 미군을 대표해서 싸우는 워커 장군에게 태극기를 증정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워커 장군이 자기 사무실에 걸어놓고 자랑스럽게 펼쳐 보이는데 왼쪽부터 보면은 조병옥 내무부 장관, 그리고 신성모 국방부 장관, 그리고 주한 미 대사, 무초 대사, 그리고 외무장관 임병직이 같이 보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곧바로 이제 너무나 지금 한국 전선이 위험하죠. 기습 남침으로 낙동강 전선이 형성이 되면서 적화 위기가 있을 때 트루먼 대통령이 7월 19일 날 전 세계에 한국 전쟁에 긴장해 달라고 호소하고 자유우방국들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동시에 그 다음 날 미국하고 시차가 하루 있으니까 이승만 박사는 대구 임시수도에서 30등 동안 가슴에 품고 다녔던 태극기를 펼쳐 보이면서 자유우방국에게 지원을 호소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한국에서 동시적으로 전 세계에 구원을 호소하는 이렇게 한미 공조가 잘 이루어졌던 것이죠.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유엔 한국위원단이 입국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건국 과정에서는 템퍼럴리 임시위원단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이 건국이 되니까 임시자를 빼고 한국위원단이 돼서 건국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다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6.25 전쟁이 나자마자 제일 먼저 유엔 위원단들이 이제 피신을 시켰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대한민국을 전쟁에서 돕기 위해서 유엔 한국위원회가 다시금 입국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회의 모습인데 자유중국 대표 왼쪽서부터 보면,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 대표의 아프리카입니다. 이름이 아프리카예요. 이분이 아주 또 필리핀 대표로서 유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우리 한국을 굉장히 도왔던 그런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렌보그 스웨덴 대표로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엘살바도르 대표, 인도 대표, 아눕싱이라고 하는 인도 대표, 또 호주 대표 등이 이제 첫 회의를 해서 사실 군사적으로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엔을 통해서 민간적으로 대한민국을 돕는 게 더 규모가 큽니다. 자, 그 당시 우리 국군은 한 10만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10만 정도의 국군을 도와주면서 또 유엔군이 또 한 초창기에 한 5만 정도 이렇게 참전을 하는 거지만, 이 한국위원단은 한국 전체 3천만의, 특별히 우리 남한의 2천만의 동포들을 또 돕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제 7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유엔이 활동을 하는데, 자, 그 다음 사진 보시면 7월 30일 대구 동구 동천비행장으로 합니다. 동천비행장에 이렇게 유엔기들이 이제 와서 유엔 대표단들이 오고
또 유엔 물자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지난 그 터키 지진 돕기를 하는 것 때문에 터키 참전을 연구하다가 터키 대표 카밀 아딜이라고 하는 터키 대표가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서 조사해 놨던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터키 대표 카밀 아딜 대표가 도착하고요. 그 다음에 대만의 유어만 대사가 다시금 도착합니다. 이 유어만 대사는 김구 선생의 실체를 제일 잘 아는 그런 분으로 건국 과정에서부터 활동을 했는데, 이제 유엔 그 참전을 통해서 그 전쟁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유엔 99, 유엔 99 특별기라고 아주 배정을 해서 엄청난 이제 민간 구호 물자와 유엔 인력들이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은 이제 왼쪽에 완장을 찼죠. 유나이티드 그 완장을 차고 승용차 쉐보레 신용차를 가지고 대표단들을 영접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사진에 보면, 자, 말씀드린 대로 유엔기에서 엄청난 이제 또 물자들이 이렇게 도착을 해서 트럭을 갖다 놓고 이제 수송하는 장면이고요. 자, 그다음 사진에 보면, 그럼 이제 일자리가 생기죠. 이런 구호 물자를 누가 다 나르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달러를 받기도 하고 또 달러에 준하는 그 원화를 받으면서 이렇게 일자리가 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이제 노무자들이 물자를 운반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30일 날 이제 본격적으로 대표단들이 추가로 오게 되는데, 비가 오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왼쪽 사진의 오른쪽에 있는 분은 유엔 관계자 군인입니다. 태국에. 그래서 모자에다가 비닐을 씌웠죠. 그래서 아눕 싱, 또 터키의 카밀 아이딜, 필리핀 벤자민 아프리카, 이런 분들이 이제 대구에 도착해서 회의를 하는데, 오른쪽 사진에 보면은 이제 한국 전도를 놓고 전시 상황과 맞물려서 한국을 이제 유엔이 어떻게 또 유엔군과 한국 국민들을 도울 것인가 회의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사진. 그래서 이제 역시 이승만 박사께서 대구 시민회 관에 이들에 대한 환영식을 대대로 거행하면서 첫 회의를, 공개 회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대구 시민회관에 이승만 박사가 우중에도 직접 나와서 렌보그 위원장을 영접하고 수많은 이제 시민들이 우중에도 나와서 이렇게 환영하고 또 지켜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기는, 이거는 유엔기입니다. 유엔 군기가 아니라 유엔기죠. 그래서 유엔 위원단을 맞이하는 거기 때문에 유엔기를 걸고 환영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회의 장면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연설하는 장면이고, 또 맨 왼쪽에 앉아서 회의를 지켜보는 장면이고, 왼쪽에서부터 싱 대사, 그 다음에 아프리카 대사, 그 다음에 터키의 아이딜 대사, 그 다음에 렌보그 제일 가운데서 지금 연설하는 모습이죠. 자, 그 다음 사진, 전체 사진입니다. 전체 사진으로 중앙에 유엔 깃발을 걸어놓고, 맨 오른쪽에 이제 이승만 박사가 왼쪽에 앉았다가, 왼쪽에 보면 모자가 보이죠. 그래서 왼쪽에 앉았다가 오른쪽 단상에서 연설하시는 모습인데, 워낙 사진이 좀 안 좋아서 저 흐릿해 보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밖에서도 궁금하니까 이제 스피커를 틀어놓고 뉴스 이 회의 소식을 계속 대구 시민들이 듣죠. 당연히 뭐 대한민국의 운명이 좌우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마경찰이 치안을 질서하는 모습이 잠깐 보이고, 이제 유엔 소속의 종군 기자들이 또 쏟아져 들어져 가지고 우리 한국의 상황을 취재합니다. 그래서 그란트 맥런이라고 하는 기자가 우리 고아들을 취재하는데, 우리 고아들의 표정이 밝죠? 우리 한민족의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 전쟁 중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뒷모습 보세요. 그 전쟁의 폐허가 된, 폭격을 맞고 폐허가 된 그런 폐허를 취재하면서 우리 전장 피난 고아들을 취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재한 사진들이 유엔과 전 세계에 퍼져나감을 통해서 한국을 돕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사진, 더 큰 사진입니다. 그래서 유엔 깃발과
옥상에서 촬영해서 이렇게 많은 애국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당시 한 6천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 왼쪽 사진을 보면 저 뒤 도로 주변에도 쭉 보이죠. 자, 그 다음 사진. 자, 이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의 전쟁 상황을 시찰합니다. 그래서 낙동강 방어 작전의 중요한 서부 요충지인 마산 전투 지역을 시찰하는 장면인데, 이때 이제 서남지구 전투사령관이 이웅준 수장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현역으로 복귀를 해가지고 서남지구 최병덕 사령관이 하동 전투에서 전사하는 바람에 이제 이웅준 장군이 이제 전황을 설명하는 장면이고요. 또 오른쪽에 마산 초등학교에서 그 연설하는 장면인데, Welcome UN Commission on Korea라고 언코크를 이제 환영하고 대한민국 국기와 유엔기를 걸어놓고 또 만국기를 걸어놓고 오후 3시에 회의를 하는 장면인데, 오른쪽에 보면 그 학교의 교훈이 보이는데 성심, 경애, 근로.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늘 연설합니다. 우리가 유엔과 자유우방국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려면 성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그리고 근면해야 된다. 그리고 청결해야 된다. 그래서 전쟁 중에서도 항상 청결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유엔과 좌우우방국들이 도와줄 만한 가치가 있는 민족인 것을 증명하라. 그렇게 연설을 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전 세계 우방국들과 유엔과 미국이 전폭적으로 한국을 도와주는 이유가 바로 이승만 박사의 탁월한 그런 그 애국심과 전시 지도자로서의 역할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도와줄 만한 가치가 있는 한국민의 참 성실과 또 정신과 열심과 이런 거에 감동을 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와주고 싶어도 그 나라 지도자가 김남국이처럼 또 이재명이처럼 문재인이처럼 자기 책방이나 열고 자기 이득만 챙기고 지도자가 그러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근데 지도자가 아무리 청렴결백하고 탁월해도 국민들이 현찮아가지고 게을르고 나태하고 지저분하고 서로 밀가루 하나 더 먹겠다고 싸우고 그러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러나 국민들도 성실과 열실과 정직과 청결해서 참 이 전쟁 중에서도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애국심으로 똘줄 뭉쳐 사니까 감동을 받고 더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지도자가 탁월해도 백성이 현찮으면 안 도와줍니다. 아무리 백성은 성실하지만 지도자가 도와주는 거 가지고 사리사욕하고 착복하고 도와주는 거 가지고 개인 승용차나 사고 책방이나 열고 그러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런데 외국인 지도자들이 감동을 받을 만한 그러한 국부 이승만 박사의 그런 탁월한 정치력과 청렴결백함과 이승만 박사가 알레르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피부병으로 여름에 고생해서 약을 갖다 주니까 그걸 다 전선에 있는 병사들 갖다 주라고 다 나눠줬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현황을 파악하면서 유엔이 본격적으로 돕게 되죠. 그 다음 사진을 보면, 그래서 8월 26일 날 마산 지역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여기에 쟁쟁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동그라미를 표시를 했는데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에 상관없이 그냥 보이는 순서대로 첫 번째가 유명한 헌병 부사령관 김종원 대령입니다. 백두산의 호랑이라는 별명으로 빨갱이 잡는 데는 아주 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종북좌파가 제일 싫어하는 게 또 김종원입니다. 그래서 김종원에 대한 매도와 매곡과 이것이 많죠. 그래서 김종원 대령,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위에 헤스 소령, 미 전투비행단, 우리 대한민국 공군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헤스 소령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유엄한 대사, 그 다음에 이제 김한란 박사가 보이죠. 김한란 박사가 이제 공부처장으로 당시 전 세계에서 외국인으로 영어 연설을 제일 잘한 분이고, 이 김한란 박사가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거 하니 컬럼비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컬럼비아 대학이 뉴욕에 있기 때문에
한국이 건국할 때만 해도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외국 사람들이. 그런데 유엔에 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뉴욕에서 컬럼비아 대학을 잘 아니까 한국은 몰라도 김알란 박사는 압니다. 그래서 한국이 어디냐 그랬더니 김알란 박사의 나라다. 그랬더니 그러냐. 그래서 김알란 박사가 이제 건국 과정에서도 그렇고 6.25 전쟁 때도 많은 연설을 통해서 외국인들을 끌어들인 분이죠. 김알란 박사. 그러니까 역시 종북 좌파가 제일 싫어하는 게 김알란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친일파 일제시대 때 있었던 것으로 친일파로 또 매도를 해서 이화 여자의 동상까지도 파괴하는 그거 다 종북 좌파가 하는 짓입니다. 왜? 종북 좌파가 제일 싫어하는 여걸 3인방이 김알란, 이명신, 모윤숙이거든요. 지난번에도 봤죠? 유엔 총회 때 특사단 대표단으로 간 게 모윤숙과 김알란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배웠던 이명신, 최초의 유엔에 가서 건국운동을 했던 이명신. 그러니까 6.25 동란 때 북한에서 김알란, 이명신, 모윤숙 사진을 가지고 제일 먼저 잡아 체포하거나 사형시킬 사람으로 1차 1순위로 이명신, 김알란, 모윤숙 사진을 가지고 와서 체포작전을 했던 거죠.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게 이제 이응중 장군, 그 뒤에가 유명한 고환경 박사입니다. 이분도 유명한 분인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유해준 구현대장, 그리고 터키 아딜, 그 다음에 정래역 중령입니다. 정보참모 정래역 유명하죠. 박정희 대통령 때는 이제 국회의장까지 했던 정래역. 그 다음에 이제 뒤가 해사교장, 제4대 해사교장 김장훈 대령. 정말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정말 기억해서 대한민국의 건국과 구국과 호국과 한강 지역 기적이 이어지기까지 참 공신들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 이제 보시죠. 자, 1950년 10월 23일입니다. 이제 서울을 수복하고 평양을 탈환하고 압록강까지 가서 통일을 앞두니까 곧바로 언컬크라고 하는 조직을 만듭니다. 언컬크, UN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이제 통일을 앞뒀으니까 통일 후에 북한에도 재헌 후에 선거를 해야 되고 통일의 정부를 세워야 되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해서 Unification, 그리고 Rehabilitation, 다시금 재건하는 그러한 이제 언컬크를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의 지아우딘 체어맨이 있고 그 뒤에 사진이 언컬크라고 하는 메모가 있죠. 그래서 제가 빨간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국 대표들이 와서 언컬크 조직을 운영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중공군이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중공군이 개입해서 이제는 뭐 통일이 아니라 또다시 중공군에 의한 적화가 위기에 닥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예요? 전시와 전후의 대한민국을 재건하는 리컨스트럭션, 그래서 웅쿠라, 그 유명한 웅쿠라가 다시금 창설이 되게 됩니다. 전시와 전후의 한국 재건단, 그러니까 12월 달에 중공군 기습하고 곧바로 이제 언컬크가 창설이 돼서 그 조직 하는 그 모습인데 이승만 박사가 이제 연설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웅쿠라가 또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언컬크는 아무래도 이제 행정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웅쿠라는 구체적으로 전시와 전쟁의 이재민 피난민들 구호품 또 재건하는 이런 활동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1월 3일부터 이제 보시죠. 왼쪽에 보면 부산의 피난민 우리 고아들에게 그 15례 차에 그 UN 깃발이 있고 번호판에 UN이라고 써 있죠. UNG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구호품들을 나눠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7월 1일 날 이 사진도 이제 뭐 1월 달이라 언컬크 아까 1월 달 개소식이라는데 7월 달입니다. 복장을 보시면 여름 복장이죠. 그래서 지인의 해군본부에서 이렇게 오케스트라 연주까지 전시에도 참 우리 대한민국이 대단합니다. 이 전쟁 중에도 이렇게 오케스트라를 조직해가지고 언컬크 행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거 다 누가 하겠어요? 이승만 박사가 다 지휘해서 정훈부를 통해서
또 특별히 해군 정훈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휘자가 있죠. 지휘자 합창단. 우리 공화당도 합창단이 있죠. 자, 우리 이렇게 전시에도 오케스트라 합창단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그 밑에 있는 단 이름이 바로 해군 정훈부 그 악단의 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사진 보면 자, 1년 후죠. 1951년 6월 25일 기습남침 1주년입니다. 기습남침 1주년은 곧 UN 참전 1주년도 되겠죠. 그래서 언컬크와 함께 제1주년 기습남침 제1주년 항공궐기대라는 겁니다. 항공궐기대. 그래서 반공이 아니라 이제 저항한다 그래서 항공이라는 말을 썼죠. 그래서 공산주의를 반대한다 반공, 공산주의와 싸운다 항공, 공산주의를 멸한다 멸공, 그리고 공산주의와 이긴다 승공, 이런 개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의 현수막을 보면 6.25 사변 국난을 극복하고 항공투쟁에 총궐기하자. 그래서 맨 오른쪽에 김병로 대법원장이 또 참석한 모습인데, 이 김병로 대법원장이 일제시대에도 반공주의로 많이 활동한 아주 훌륭한 대법원장으로 이승만 박사가 신임을 해서 끝까지 대법원장에 이렇게 임명하신 분이고요. 이승만 박사가 독재했다, 다 거짓말입니다. 대법원 완전 독립해서 하나도 대법원에 관여한 일이 없습니다. 상권 분립이 철저히 된, 지금 보다도 더 그렇죠. 지금 종북좌파 대법원장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대법원이 완전 종북좌파가 돼가지고 정경유착하고 대법원 판사들이 뇌물 받고 건순이라든지 정말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는데 개판 대법원인데, 이 당시 철저하게 상권 분립이 돼가지고 이승만 박사는 대법원에 관여한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병암이 죽일 것까지 있느냐 살리라고 했지만 대법원에서 판결해가지고 사형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승만 박사와 우리 국군들과 우리 국민들이 정말 너무나 반공주의로 뭉쳐가지고 싸우는 모습에 감동을 받고 도와주니까, 자, 왼쪽 사진이 유명한 사진인데 건국 당시에는 제7사단장으로, 그리고 6.25 초기에는 제9군단장으로 활동하다가 미 제8군 부사령관이 된 콜터 중장인데, 이분이 아예 이제 예편을 해가지고 언컬크 민간인 단장으로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서 은퇴를 합니다. 그래서 자원 은퇴를 해가지고 아예 이제 그 이승만 박사를 그 유엔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돕기 위해서, 그래서 왼쪽 사진이 이제 마지막 예편을 앞두고 진해에서 이승만 박사에게 트럼펫 연주를 해주는 사진인데, 이 사진도 대표적으로 왜곡된 사진 중 하나입니다. 하지 중장이라고는 그렇게 소개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윌리엄스 선교사, 또 윌리엄스 선교사가 굉장히 건국 과정에 중요하고, 그 윌리엄스 선교사님의 아버지가 초대 이제 농업 고문으로 이승만 박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온 선교사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 윌리엄스 선교사의 아들이 해군 중령으로 하지 중장의 첫 통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또 윌리엄 중령이라고 잘못 소개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콜터 부사령관이 이제 중장으로 예편하면서 이승만 박사하고 이제 잠시 작별을 나눈 거죠. 이제 미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1958년도까지 대한민국을 돕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10월 16일 날 이태원에, 용산 이태원에 동상을 건립합니다. 이승만 박사가 세운 동상은 메가더 동상, 벤프리트 동상, 그리고 콜터 동상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이승만 동상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 이승만 박사를 존경해서 동상을 세웠지, 이승만 박사가 스스로 세운, 이승만 박사는 오로지 제일 먼저 51년도에 진해에 이 충무공 동상을 제일 먼저 세우고, 전시 중에도 이 충무공의 정신으로 싸워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메가더 동상을 세우고 콜터 동상을 세우고 또 육사에 벤프리트 동상을 세우죠. 그러니까 동상을 세울 정도니까 얼마나 참 훌륭한 분입니까? 참 이런 분들은 정말
생명을 걸고 이승만 박사와 대한민국을 도운 분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위대한 지도자의 감동을 받고 너무나 위대한 국민들의 감동을 받고 도와줄 만한 가치가 있다.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피를 흘려 싸우고 또 우리가 땀과 눈물을 흘려서 도울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헌신적으로 도와준 거죠. 그러다가 이제 77년도에 남산 터널이 생기면서 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어린이 대공원에 이 동상을 이전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콜터 장군이 이제 웅크라 단장으로 돕죠. 그리고 이제 53년도 4월달 휴전을 앞두고죠.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휴전을 조건으로 내세운 한미동맹과 군사 4억 불, 민간 4억 불, 그래서 8억 불, 1년 예산이 1억 불 때 8억 불, 이 조건을 이루어주면 휴전을 찬성하지는 않지만 반대하지는 않겠다, 이런 조건을 내세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젠하워가 몸이 달아가지고 이 타스카라고 하는 박사 경제특사단을 보내서 이승만 박사와 그런 경제 협의를 논의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리고 왼쪽에 이제 변형태 외무장관, 백두진 재무장관이면서 국무총리 서리, 그 다음에 이제 타스카 박사. 그러니까 이런 걸 연구해야 돼요. 타스카 박사가 어떻게 활동했는지, 이분의 경제 정책 전략이 뭐였는지, 이런 걸 연구해야지 어디서 이상한 종북좌파들이 연구한 거 가지고서는 자, 그다음에 콜터와 이제 경제 협력을 맺는 백두진 국무총리와 조인식을 하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사진. 자, 한마디로 말해서요, 너무나 감동적인 사진입니다. 1954년 9월 16일 날 영등포, 바로 옆이 영등포에 웅크라와 유네스코 협력을 받아가지고 동양 최초로 최신식 교과서 인쇄소를 설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왼쪽에 보세요. 그 당시 우리나라 교육 상황은 어땠냐? 자, 전쟁에 폐허가 돼가지고 교실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마당에서 선생님이 흙판에다가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험지를 흙판에다 내고 아이들이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종이에다가 시험지 답안을 쓰는 이런 상황에 이승만 박사는 콜터와 함께 동양 최대의 교과서 인쇄소를 세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그래서 유엔이나 이런 데서는 야, 전쟁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먹고 살아야 되는 밀가루를 도와주고 옥수수를 도와줘야 되느냐. 이승만 박사가 뭐라는 거니? 우리는 굶어도 살아. 그러나 못 배우고는 못 살아. 그래서 우리는 굶어도 좋으니까 학교 세워야 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배우려면 교과서가 있어야 돼. 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언밸런스하죠.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최신식 교과서를 인쇄하는 인쇄소를 개소식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러니까 이때부터 우리나라가 인쇄소 세계 1위죠. 지금도 전 세계에 인쇄기술 세계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성경을 찍어낸다든지 또 책을 찍어낸다든지 문구류, 모나미 볼펜 아시죠? 문구류 인쇄 세계 1위입니다. 야전병원으로 시작된 야전병원 때문에 지금 의료기술 세계 1위입니다. 간호사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가 되는 모든 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께서 전시에 유엔을 통해서 최신식 모든 걸 끌어들였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래서 한강이 기적이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사진에 보면 영등포 인쇄소에 동그라미 표시를 했습니다. 콜터 웅크라 단장,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유네스코 관계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분이 이제 문교부 장관 이선근, 정운국장이었다가 이제 문교부 장관 이선근 박사, 이분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또 역사 멘토죠. 그래서 충무공 이순신 동상을 세운다든지 삼별초를 기념한다든지 뭐 이런 그 역사 멘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분이 그 유명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현철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 당시부터 이승만 박사가 키운 그런 경제학 박사로, 김현철이가 이제 실무자로 기획처장으로
이런 활동을 하고 나중에 부흥부 장관, 재무부 장관 이렇게 하고 박정희 대통령 혁명 당시에는 이제 내각 수반까지 역임을 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정책을 다시 회복시키는 장면 정권에서 파괴됐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6년도의 사진인데 자, 32인승 열차가 통째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웅크라 개소 이후에 3,500번째 원조 사진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텐 스미스라고 노르웨이 화물 증기선에서 통째로 그냥 열차가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뭐 증기기관차, 뭐 자동차, 시멘트, 공장, 부속, 부품, 벽돌 공장, 여러분 저도 벽돌 공장 기억이 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제 집 옆에 벽돌 공장이 있어가지고 그 벽돌 쌓아놓은 데서 전쟁놀이도 하고 그 벽돌 쌓아놓은 거를 구멍을 파가지고 여기가 본부다 나와라 오바 그러면서 이제 놀았는데 그 벽돌 공장이 어디서 왔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유엔군 사령부의 경제조정실 장관인 위트만 차관이 연설하는 모습이고요. 자, 3,500전이 뭐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왔죠. 이걸 다 누가 이승만 박사 때문에 한 거고 또 국민들이 그만큼 도움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게끔 정직하게 성실하게 화합하고 하니까 이런 게 들어온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박정희 대통령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때 바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폭설 사건으로 이제 폭설 사건을 잘 처리해서 훈장을 받고 그러나 또 사건의 책임을 지고 대기 발령을 받았는데 이승만 박사님이 육군대학에 입교 명령을 시키죠. 그래서 육군대학은 영관급 장교들만 갑니다. 소령 중령급 영관급 장교만 가는데 최초로 육군 준장이 육군대학에 입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폭소사 워낙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해임시키지 않고 사건을 잘 처리했다고 충무무공 훈장을 주고 그러나 또 사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대기 발령을 받았는데 육군대학에 입학을 시키죠. 그리고 육군대학에 이제 입학해서 여기서 좀 역사적으로 지금 풀지 못하는 지금 난제가 생깁니다. 보통 전사에서는 57년 3월 달에 수료해가지고 제 육군단 부군단장으로 갔다고 그러는데 제가 졸업증서를 찾았습니다. 졸업증서 육군대학 총장 이종찬 이름으로 나갔는데 3개월 수료한 11월 8일 사진입니다. 11월 8일. 그러니까 약 3개월이 떠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지금 해결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일반 전사에서는 다 3월 달에 수료한 걸로 그렇게 다 일반 전사에서는 다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11월 달 그 수료 졸업증서를 제가 직접 찾아서 했는데 그래서 아마 제가 추적하기로는 일단 그 정기 교육 기간을 마치고 발령이 나기 전까지 계속 뭐라 그럴까요? 위탁 학생 비슷하게 해서 계속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놀라운 사건이 자, 육군대학의 교수 요원들은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 장교들입니다. 소령 중령급 장교들이지만 미국에 유학을 갔다 온 신유학을 갔다 온 그래서 미국의 최선진 군사 지식을 배운 최고의 똘똘한 장교들 중에서 뽑혀가지고 육군대학 교수라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 박정희 준장이 그걸 다 배우면서 특별히 똘똘한 사람들은 자기가 개인 교습까지 과외 공부까지 하면서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박정희 장군이 딱 배우다가 야 그거는 국가 경영에 이렇게 적용해도 좋겠다. 야 이런 작전은 경제 작전에 도용해도 좋겠다. 이런 전략은 국가를 운영하는데 활용해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박정희 장군은 워낙 스케일이 크니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애국심이 있으니까 항상 나라를 생각하니까 이때 어떤 정치적인 야망이 있다기보다도 순수한 마음에서 이거를 국가 경영하는데 또 국가 정책에 또 경제에 적용하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이렇게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승만 박사가 군부 지도자들과 함께 그 상장을 수여하는 그런 모습인데, 오른쪽에서부터 보면 정일권 육군참모총장, 이영근 합참의장, 그 다음에 해군 참모총장, 그 다음에 이제 보이는 분이 바로 백선엽 육군 참모총장. 이 당시는 아마 1군 사령관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열이 이렇게 돼 있죠. 선임 대장이지만 1군 사령부 창설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게 그 당시 이제 각 군의 우수자들 표창 사진인데, 박정희 소장 모습을 못 찾았습니다. 자, 아무튼지 간에 요게 그래서 이 사진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사진.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박정희 이제 장군이 말씀드린 대로 3번의 혁명 거사 계획을 했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제 대구의 2군 부사령관으로 있을 때 이제 혁명을 성공하는데, 1961년 4월 18일입니다. 4.19 1주년 전날이에요. 그래서 대구에서 이 비행기를 타고, 경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이 구미를 상공을 지날 때, 금오산 상공을 통과할 때 지은 그 구국시입니다. 뭐라고 썼는가 하니, 첫 번째 이제 국민에게 황파에 시달린 3천만 우리 동포 언제나 구름 개이고 태양이 빛나리, 천추의 한이 되는 조국 질서 못 잡으면 내 민족 앞에 선열 바쳐 충혈 원년 되겠노라.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질서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중요한데, 질서라는 개념.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 그 혁명 당시가 군부 질서도 혼란했고 사회 질서도 혼란했고 그런 위기상에, 그래서 이거 못 잡으면은 나라도 망하겠지만 못 잡으면 나는 그야말로 자결하겠다. 뭐 죽을 수밖에 없죠. 만약에 쿠데타를 했는데 실패하면 죽을 수밖에, 반역자로 죽을 수밖에 없죠. 또 이 과정에 또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향토 선배들에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보수파의 자기 고향이기도 하고 이 고향인 향토 선배에게 영남의 서선영봉 금오사나 잘 있거라. 3차에 걸쳐, 요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3번에 걸쳐 거사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공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훈국 일념을 가진 이 박정희는 일편단심 굳은 결의로 이번에 꼭 소원을 성취하겠다는 거야. 그러나 만약에 못한다고 한다면 쾌도할복 맹세하고 일거에 기약 못하리라. 실패하면 뭐 죽는 거죠. 전사에서 죽던 자결에서 죽던, 실패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기약 못하리라. 그래서 요 구국시비를 구미 생가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촬영을 한 사진인데, 근데 그 밑에 보면 이거는 61년 5월에 썼다 그랬는데 5월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는 왜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니? 알게 모르게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오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박정희 의장이 4.19 의거 제1주년 4.19 때 그때 혁명을 하려고 그랬어요. 즉 종북 좌파들이 4.19 1주년 때 또 대규모 그런 그 집회를 하게 되면 그거를 빌미로 이제 혁명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18일 날 올라간 거거든요. 그때 쓴 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성공을 하고 이 시가 유명해지니까 이제 박시춘이라는 분이 작곡을 하고 박춘석이라는 분이 이제 3절을 추가했습니다. 성공했으니까. 이 나라 이결에 지키는 큰 별이여 님께서 일어선 새벽 태양은 빛났고 무궁화 다시 피고 금수강상 결애들이 복된 날 영광이여 영원하라. 그래서 1964년도에 유명한 금오사나 잘 있거라는 노래가 유행을 하게 됐죠. 그래서 지난주에 마지막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3번의 첫 번째가 언제냐? 자,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자, 첫 번째가 언제였는가 하니, 자, 송효찬 1군 사령관 밑에서 1군 참모장을 했죠. 말씀드린 대로 이제 6대를 마치고 제6군단 부군단장으로 갔다가 백인엽 군단장하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이제 예편하려고 했더니
유경수 여사가 또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 제7사단장으로 잠시 갔다가 이제 육군 소장에 진급하고 그 당시 최요직인 일군 참모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송효찬 일군 참모장, 일군 사령관하고 같이 참모장을 하는데 동시에 이제 발령을 받죠. 그래서 송효찬은 육군 참모총장으로 가고 박정희 소장은 제6관구 사령관으로 갑니다. 그 6관구 사령관이 어디냐? 바로 영등포 물레동에 본부가 있는 수도 방어를 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1959년 7월 1일부터 1960년 1월 20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제6관구 사령관을 지내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무질서한 또 자유당 정권의 부정부패, 그리고 이때는 뭐예요? 59년도부터니까 이제 제4대 대통령 선거와 제5대 부통령 선거가 막 시작되면서 이제 부정선거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될 때, 그때 이제 박정희 장군이 6개월 중에 이제 혁명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사진은 이제 부임해서 미군 군사고문단과 작전을 협의하는 사진인데, 오른쪽에 젊은 장교가 바로 통역장교 김은영 소령입니다. IOC. 이분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아주 중요한 비밀을 많이 알고 있는 분 중에 하나예요. 이분하고 또 한 분이 아까 말한 그 6대에서 박정희 장군의 개인 교섭을 했던 강상옥 중령, 요 두 청년 장교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시죠. 그래서 59년 10월에 대만의 유명한 쌍십절입니다. 쌍십절, 대만 건국기념일이죠. 그때 이승만 박사께서 육군 수뇌부를 이제 대만 또 견학을 시킵니다. 이승만 박사 이렇게 장교들을 키우는 거예요. 세계적인 안목, 또 중국과의 관계, 중화민국 관계. 그래서 관구사령부들을 이제 견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육군 참모총장 송효찬 중장과 인사참모부장 안춘생 소장, 그리고 1관구 사령관 김익렬 소장, 2관구 사령관 임충식 소장, 제3구 사령관 최홍희 소장, 태권도로 유명하고 나중에 월북하죠. 제5관구 사령관 윤충근 소장, 그리고 제6관구 사령관 박정희 소장. 그래서 대만 총참모장 팽멍지라는 분이 이때 라이타를 줬는데, 이 라이타가 오른쪽에 있는 라이타입니다. 이게 이번에 제가 구미 기념관 가렸더니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제 대만 가서 호텔 수영장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 왼쪽부터 김응열, 최용희, 그리고 통역관 같은 분 외교관이고, 그 다음에 박정희 소장, 그 다음에 송효찬 참모총장, 임충식, 안춘생, 윤친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도 보시면 이제 대만의 이제 함상을 방문한 사진입니다. 함상 그 해군 또 중요하죠. 지금 대만 해협에 지금 전쟁 위기가 있는데, 그때 이제 그 함상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임충식, 안충생은 이제 광복군 출신으로 나이가 좀 많은 편에 속했죠. 47세. 그리고 박정희 요거 45세, 나이가 좀 잘못됐습니다. 이때 43세 때입니다. 42세 때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면, 자, 국정감사를 받죠.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 수도 지역에 있으니까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정치권과 또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수도 서울을 경배하다 보니까. 그래서 국정감사 사진인데, 여당의 박현숙 장로, 유명한 박현숙 장로, 박현숙 장로 이분만 가지고도 1시간 강의를 하면 참 재밌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김일성이가 여맹위원장 맡아달라고 하니까 반대했습니다. 이 젊은 애송이가 까분다고. 그래서 회유하고 협박하는데도 이제 반대했죠. 그래서 협박하면은, 야, 내가 일제치하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데 너 같은 젊은 놈한테 내가 협박당하냐. 뭐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1945
1995년도 성탄절 때 이제 파티에서 성희롱할 때 이제 김일성 기시다대기 때리고 넘어왔죠. 자, 여걸입니다. 이번이 이제 자유당 초선의원으로 이제 국정감사했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이철승, 37세, 이 당시는 이제 재선 야당 또 지도자로 젊은 정치인으로서 국정감사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육관구 브리핑하는, 회의하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그래서 이때 박정희 장군이 친위 쿠데타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를 몰아내는 게 아니고 바로 워낙 자유당이 부패하고 또 군부가 혼란하고 부정선거 막 획책하고 하니까 이때 친위 쿠데타를 계획했고, 또 수도 방어를 하다 보니까 바로 수도를 장악해서 혁명을 성공할 수 있는 작전을 다 세웠던 거죠. 그래서 물레동을 혁명 발상지라고 하면서 그 물레동 그 공원에 이렇게 흉상을 이렇게 세워놨고, 이번 16일 날 민족중흥에서 거기서 행사를 합니다. 자, 박정희 장군과 나폴레옹 얘기는 제가 많이 했죠. 어려서부터 리틀 나폴레옹이다, 나폴레옹 선생이다, 동양의 나폴레옹이다, 나폴레옹하고 박정희 장군하고 유사점이 대통령이 돼서도 많은데, 나폴레옹 장군이 뜨게 된 게 바로 혁명 반대파가 반란을 일으킨 게 방데미르 13일이라고 하는 반란입니다. 그거를 마침 프랑스 파리에 있었던 원래는 그 원정 이태리 전선에 있었거든요. 근데 파리에 왔다가 이 반란을 나폴레옹이 진압을 합니다. 포병 작전으로, 왼쪽에 사진에 보면 그 유명한 역사 사진이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이 많아요. 보면 이제 나폴레옹 군대가 반란을 진압하고, 그 오른쪽에 보면 포가 있죠, 포.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 반란을 포병 작전을 통해서 신속하게 진압을 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프랑스 국민들과 정치계의 스타로 떠오르면서 이제 나폴레옹 황제가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 장군이 이와 똑같은 작전으로 수도 서울을 방어하면서 동시에 바로 혁명을 무혈혁명으로 성공시킬 수 있는 작전을 구사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육군단 포병, 문제준 대령이 육군단 포병을 끌고 와서 성공을 시키지 않습니까? 바로 나폴레옹 작전을 하면, 그래서 무혈혁명을, 그러니까 여러분, 혁명도 군인이 일으킨 거기 때문에 군사작전이잖아요. 그리고 또 자칫하면 군인끼리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군사작전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군사작전, 완벽한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작전 구상을 이때 다 해놨기 때문에 혁명의 발성지라고 하는 것이고, 그거의 핵심은 바로 포병 전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기록하고 중요한 메모를 하는 이유는 이 카드 한 장만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관련 자료들을 연구해서 자세한 거를 다 이렇게 밝힐 수 있도록, 종북 좌파가 순 왜곡된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그런 역사가 아니라 이걸 근거로 해서 찾아보면 진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발령을 냅니다. 어디로 발령을 내죠?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부산 군수기지 사령관으로 발령을 냅니다. 이승만 박사가 눈치를 챘는지 안 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자, 부산 군수기지 사령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잖아요. 이제 최초로 군수기지가 생기면서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약 4억 불에 해당하는 물자와 자금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요직 중에 요직이죠. 그러니까 청렴 결백해야 하기도 하고, 또 이 엄청난 군수 물자와 자금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경제 개념도 있어야 되고, 또 최초의 군수기지를 만드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군수에 달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경쟁이 심하겠어요. 서로 가려고 인맥을 동원해서.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모든 걸 다 뿌리치고 청렴 결백하고 또 능력 있고 탁월한 박정희 소장을 군수기지 사령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죠. 자, 그랬는데 뭐가 일어났어요? 4.19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자, 4.19가 일어나니까 계엄사령관이 됐어요. 부산지구에. 그러니까 육군참모총장인 송효찬 중장은 이제 계엄사령관이고 각 지구마다 사령관이 있는데 부산 영남지구 사령관은 박정희 소장이 됐는데 박정희 소장이 학생들과 함께 만세 삼창한다라는 보고가 이제 송효찬 장군에게 들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박정희 소장은 이때 이제 민심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엄사령관의 역할을 잘하고 이런 4.19 학생혁명을 평화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잘하고 해서 부산 영남 지역에서 최고의 이제 본의 아니게 정치장교로 뜨게 되죠. 이 당시에 이제 얼마나 상황이 급박했는가 하니 고담 사진에 보면 고담 사진에 보면 계엄사령관으로서 활동했던 모습이 보이죠? 학생들과 함께 만세 삼창을 한다. 그래서 고담 사진 이제 보면 이 당시 상황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하니 고담 사진에 보면 미국에서도 군사혁명을 지지활동이었습니다. 뭐라고 편지를 썼는가 하니 미 군사고문단 하우즈 소장이 육군참모총장 송효찬 중장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마침 국방부 장관 김정열 장관이 있을 때 그 서신을 봤어요. 근데 그 서신에 뭐라고 써있는가 하니 대단한 변동을 겪고 있는 한국에서 미국 정부는 앞으로 송효찬 장군을 수반으로 하는 혁명, 그러니까 정부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 아니, 송효찬 장군을 수반으로 한 정부는 뭐예요? 혁명정부죠.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또 제2적화남 침해 위기 때에 이럴 정도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 정보를 또 박정희 소장이 알고 계엄사령관에게 편지를 씁니다. 지금 4.19 수습으로 잘했다고 미국의 지원도 받으면서 영웅 기분 내고 있겠지만 인기는 나날이 떨어지고 말 것이다. 3.15 부정선거 때 군내 책임자였으니 빨리 사임하십시오. 아주 직설적이죠. 사실 그 당시 4.15 부정선거에 송효찬도 책임이 당연히 있지요. 예하 부대 돌아다니면서 우회적으로 이승만 박사야 당연히 되는 거지만 이기붕 때문에 그런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박정희 장군이 그 당시 육강구 있을 때 와가지고 얘기하면은 박정희 소장이 싫어했잖아요. 그리고 나는 관여 안 하겠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서신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제 송효찬 중장이 화가 나가지고 최용희 수상을 부산에 파견해서 문책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제 박정희 이게 이제 소장 때 외신에 처음으로 등장한 사진인데 엘리트 청년 장교 그룹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개혁파 장군으로 혁명의 지도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 당시 제일로 존경을 받았던 장군 중에 하나가 바로 육사교장인 이해한림 중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상군단장인 박병권 소장이 이제 워낙 무질서한 이런 사회를 바로잡을 세력은 우리 군부, 미국 유학파, 군부 엘리트 세력이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기 때문에 근데 혁명 지도자로 누가 추앙을 받는 거 아니? 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박정희 장군이 떠오르게 되죠. 특별히 이제 부산 영남권 지역에서부터 이제 시민들로부터 박정희 하면은 이제 새로운 이제 청년 지도자로 차기 군인 출신 지도자로 이제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그 4.19 때에 사태를 잘 진압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승만 박사가 하야를 하는 바람에 일단 전국이 안정이 되면서 허정 과도 정부가 세워지면서 이제 내각제 선거를 다시 하는데 이제 내각제로 가게 되죠. 그런데 이런 질서를 이제 송효찬이가 혁명을 일으키지 못하고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니까 이때 두 번째 박정희 장군이 혁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5월 8일 날
육군 참모총장 송효찬 중장이 미국 출장 갔을 때 제2차 거사 계획을 하는데, 이제 허정 과도 정부가 생기면서 내각이 바뀌면서 국방부 장관을 이종찬 장군을 세웠거든요. 그랬더니 이종찬 장관이 바로 허정에게 박정희 장군을 육군 참모총장에 청거합니다. 지금 이 군부에서도 지금 시끄럽고 군부도 갈등이 많고 정군해야 된다. 오래 해먹은 사람, 부정부패한 사람, 계급의 정체가 있고, 또 파벌로 막 서로 광복군파, 또 무슨 뭐 일군파, 학도병파, 지원병파, 만주군파, 또 함흥파, 평안파, 영남파, 서북파, 지금 막 파벌이 심한 이거를 바로잡으려면 박정희를 육군참모총장으로 세워야 된다고 소장으로 선거를 하죠. 그랬는데 엉뚱하게 최영희 중장이 그 육군참모총장이 되고, 마지못해서인지 박정희 장군은 육군 작전참모부장, 뭐 물론 요직 중에 요직이죠. 참모총장 다음에는 요직 중에 요직인데 작전참모부장에 임명이 됩니다. 자, 오른쪽 사진은 바로 너무 유명한 사진인데, 너무 유명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사진인데, 바로 이승만 박사가 하야하고 미국 가시기 전에 남한산성을 비밀리에 방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참 나라를 생각하시는 거죠. 남한산성, 그 중공군의 그 침략으로 기습으로 통일을 못 이뤘으니까 남한산성에 가서 내외가 보시는 장면인데, 옆에 해피라는 그 강아지가 보이죠. 어쨌든 이때 이 혼란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이종찬 장군은 제일 먼저 박정희 소장을 육군 참모총장으로 청구했는데, 그러니까 이때 아마 이제 박정희 그 소장한테도 또 언질이 됐겠죠. 그러나 어쨌든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다음 사진. 문제는 또 뭐였냐면 6월 달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방문을 합니다. 아시아 투어로. 그래서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방문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장군이 거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아이젠하워 장군이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오는데, 만약에 혁명정부가 서게 될 때 국빈 방문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참모총장으로 가게 됐다가 육군 작전참모부장으로 가게 되고, 또 6월 19일 날 아이젠하워 아시아 투어, 한국만 방문하는 게 아니고 필리핀과 대만과 한국을 방문하는 퇴임 전 마지막 아이젠하워의 그 방문이기 때문에 그냥 과도정부가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역에 모인 사진인데, 우리가 내일 서울역에 이 정도 모여야 우리 태극기 대한애국 혁명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역 보이시죠? 뭐 백팩에 들어찼죠? 그리고 야간에 웰컴 아이크 내용 장식한 겁니다. 자, 그다음 사진에 보면 이게 서울역이에요. 보이시죠? 대학생들이, 서울물리대 대학생들이 이렇게 환영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사진, 시청 앞 광장의 사진하고 남대문 인파입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하고 배로 이동해서 타이베이를 방문하고 그리고 한국에 온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다음 장면, 중앙청에 이제 장식한 장면이고, 국회에서 연설하는데 이때 통역한 게 언더우드 선교사의 손자인 원이란 박사가 휴전 때도 통역을 했고, 이분이 이제 통역을 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시간이 돼서 요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 다음 6월 27일이 뭐예요? 유엔 참전 제10주년이잖아요. 유엔 참전 제10주년. 그때 유엔에서 이렇게 임병직 유엔 대사가 참전 10주년 행사를 가지고 또 참전 용사에게 헌화하는 이런 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 때문에 이제 제2차 혁명 거사를 계획만 하고 실행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럼 제3차는 언제냐? 작전참모부장 때인데, 그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우리 촬영해 주신 우리 촬영팀과 또 우리 시청해 주신 우리 애국 국민들에게 감사드리고 너무나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내일 서울역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